이제 에너지 캐스케이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에너지 캐스케이드가 난류 문제를 다루는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우선 제일 처음에는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아까 레이놀즈 수가 크기에 따라서 점성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 크기가 달라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작은 영역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점성이 지배적이 될 수 있어요, 드디어. 아까 와동이 이만큼 돼 있으면은 그건 점성이 영향 못 줘요. 근데 얘가 작은 거 만들고 작은 거 만들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제일 작은 와동이 생기고 걔는 점성이 지배적이니까 점성이 야 이제 와동 그만하고 우리 좀 같이 이렇게 움직이자. 그러니까 너 지금 빠른 거 같은데 내가 점성으로 콱 잡으면은 넌 느려질 거고 느려진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바뀌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점성이 지배적인 크기까지 와동이 발생을 하면은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지울게요. 내용 설명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아까 유체에서 운동 에너지가 솟아된다라는 게 뭐냐면은 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 바뀌어요? 제일 작은 점성이 지배적인 영향이 될 때. 그러면 생각해보면 점성이 지배적인 영향이 되는 상황에서는 더 작은 와동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더 작은 와동을 만들고 싶은데 이미 열 에너지로 다 에너지를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열 에너지로 에너지가 바뀌는 속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계산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SIJ는 변형률 텐서라고 해서 언제 보셨을 거냐면은 아까 우리 전단력 초반에 얘기했었죠. 여기서는 누로 썼으니까 뮤 대신에 동점선 계수로 합시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이거는 한 방향에 대한 전단력이고 우리가 한 평면에서는 두 방향이 있으니까 전단력 작용하는 방향이 그걸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단위 질량당 열 에너지로 솟아되는 속도가 점성에 대해서 점성 계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에너지의 솟아는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에너지 솟아는 언제 커지냐? 동점선 계수는 유체에 대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안 변한다고 치면은 변형률이 커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 9배가 커지면은 열 에너지로 금방 솟아이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전다 능력이 큰 영역 아니면 속도 9배가 큰 데에서 솟아이 잘 발달되는데 난류에서 언제 전다 능력이나 9배가 크냐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작은 와동에서 하겠죠. 왜냐하면 큰 와동은 규모가 크니까 L에 대해서 U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규모가 크니까 천천히 변할 거잖아요. 근데 작은 와동은 뭐 U가 작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만큼 L도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은 작은 와류에서 속도 9배가 크고요. 속도 9배가 크기 때문에 열 에너지 솟아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와동 자체도 빨리 변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얘는 이쪽으로 도는데 쟤는 저쪽으로 돌거든요. 반대로.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거리는 가까운데 속도는 확 반대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열 에너지의 발생이 빨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난류는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열도 고려해야 되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물은 열 용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날 난류를 만들어 봐야 온도가 거의 안 올라요. 그래서 물에 대한 난류 해석할 때는 굳이 열 에너지로 인한 온도까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미 저기 물에 대해서 CFD 돌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잖아요. 거기서는 절대 온도 얘기 안 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발생은 하는데 그게 운동 에너지를 없애는 거지 그 자체로 뭐 유체 온도를 바꾼다거나 하는 게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이해를 하면은 에너지 캐스케이드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의 솟아는 가장 작은 스케일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에너지 캐스케이드는 뭐냐면은 캐스케이드가 폭포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고 그래서 와동이 제일 큰 게 먼저 발달을 해요. 그 전체 스케일이죠. 아까 얘기했던 뭐 실린더 지름 아니면 배라면 배 길이 그런데 대응될 만한 큰 와동이 먼저 발생을 하면은 걔는
작은 와동을 추가적으로 발생을 시키면서 에너지를 여기다 전달을 해줘요. 자기보다 작은 와동을 만드는데. 걔네들은 또 더 자기보다 작은 와동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고 쭉 가면 어디까지가 있어요? 제일 작은 스케일까지 가고 얘네들은 나는 더 작은 와동을 만들 텐데 라고 했는데 점성이 와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 같이 놀아야지 라고 하면서 열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전체적인 규모의 운동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기 물 담아놓고 한 번 딱 저어놓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얘가 다 유동이 소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잔잔해지잖아요. 그런 상황 말고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라면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거고 실린더라면 일정한 유속 안에 계속 놓여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물을 떠놓거나 아니면 찻잔 속이라고 하면은 계속 저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이 되겠죠. 그 에너지가 공급이 저항이든 아니면 돌려주는 힘이든 간에 공급이 되면 걔는 끊임없이 열 에너지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평형을 입력과 출력이 평형을 이루면은 계속 이 구조가 유지가 되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히 발달된 난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들고 온 사람이 스펠링 틀렸네요. 리차드슨이네.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난류에서 와류 크기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소산은 가장 작은 와류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큰 와류에서 작은 와류는 소산이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진짜 절대 없는지 아니면 조금은 있는데 모르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큰 와류에서 작은 와류로 에너지는 소산 안 되고 전달된다. 제일 작은 와류에서는 점성 때문에 에너지가 소산된다. 라는 게 에너지 캐스케이드의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는 레이놀드 수는 우선 어떻게 정하냐? 제일 큰 와동 기준으로 정하면 되죠. 왜요? 제일 작은 와동은 어차피 레이놀드 수가 1에 가까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점성하고 관성 크기가 거의 같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선 소산이 일어나는데 관성이 더 큰 영역에서는 소산 안 일어나고 에너지 전달만 일어난다. 라는 게 에너지 캐스케이드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캐스케이드에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큰 와류가 먼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평균 흐름에서 뭔가 영향을 줬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발생해서 뭐 실린더 지름 사이즈의 와동 아니면 배 길이 사이즈의 와동, 뭐 비행기 폭 사이즈의 와동 그런 게 발생을 합니다. 책에서는 그게 분열된다고 해요. 그렇게 생긴 와동이 분열되면서 에너지를 더 작은 와류에 전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 그 어떤 큰 와동이 탁 쪼개지면서 다른 작은 와동들로 된다라고 하기는 또 좀 그렇고요. 큰 와동으로 인해 작은 와동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좀 중립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큰 와동이 그냥 탁 어느 순간에 탁탁 쪼개지면서 작은 걸로 된다라고 하기는 조금 뭐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분열되는 과정은 상당히 빨리 일어나요. 아까 앞에서 아니 큰 와동은 오래 지속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큰 와동의 규모랑 작은 와동의 스케일에 비하면은 오래 간다는 소리고 절대적인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 스케일은 어떻게 하냐? 길이하고 속도 가지고 나눠주면 대충 스케일 나오겠죠.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더 작은 대로 계속 에너지를 전달을 하고 책에서는 점성은 큰 와동에서 작은 와동 갈 때 에너지 소산은 역할 안 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는 저도 확신은 못 하겠는데 뭐 책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우선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그럼 열 에너지 소산은 언제 발달하냐? 제일 작은 와류에서 발생한다라고 하죠.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그러면은 우리가 난류의 에너지 캐스케이드로 돌아가서 난류에 에너지가 몽땅 공급돼요. 여러분들이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배를 몰아갖고 거기서 엄청 많은 운동 에너지가 난류에 공급이 됩니다. 그럼 에너지 캐스케이드를 타고 쪼개지고 해서 마지막에 점성으로 소산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면 점성으로 소산되는 게 못 버티면은 그러니까 점성으로 소산시킬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걸 넘치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게 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점성으로 인한 소산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애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더 공급되면 누가 먼저 뻗냐? 라는 문제죠. 점성에서 나는 더 처리를 못하겠는데? 라고 뻗어버릴 거냐?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점성으로 못 버틸 정도로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점성으로 못 버틸 정도로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뭐 유동 규모가 커진 거겠죠. 다시 말하면 레이놀드 수가 커진 거예요. 레이놀드 수가 커지면은 더 작은 와동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 캐스케이드에서 점성으로 빠지는 와동은 어디까지 발달되냐? 어차피 들어오는 에너지를 다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작은 크기까지 알아서 발달을 됩니다.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점성이 얼마나 솟아을 시킬 수 있냐? 그거는 문제에서 다룰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완전히 발달된 난류는 들어오는 에너지는 다 점성으로 솟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거기서 담당하는 와동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더 작은 와동에서 더 빨리 에너지를 솟아시켜 버릴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작은 와동까지 발생을 해서 솟아을 시키냐라는 게 이제 난류 규모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 책에서는 U하고 누를 가지고 일반적인 속도를 정의를 했고요. L하고 에타,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은 최대, 그 다음에 그리스 알파벳은 최소 값에 연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 전달 속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들어오는 에너지가 뭔진 몰라도 있잖아요. 유동에 공급되는 에너지. 그거는 뭐 대충 모르겠는데 운동 에너지라고 칩시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뭐 2분의 1 mv 제곱이든 uv 제곱, rho 제곱이든 쓸 거니까 v 제곱의 문제겠네요. 에너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차원이랑 오더만 가지고 해석할 거거든요. 우리 책에서 거의 다 그렇게 해요. 난류에서는 그렇게 하고. 아마 학부 유체역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정확히 숫자를 들고 와야지라고 혼이 났을 텐데, 여긴 그런 거 없어요. 대학원 수업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L분의 U분의 L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뭐겠어요? 시간이죠, 시간. 맞죠? 시간 차원이죠. 그러니까 큰 스케일 난류에 대해서 시간 차원은 뭐 대충 U분의 L이고, 들어오는 에너지는 대충 U제곱 정도 크기일 거야. 대충이죠. 그렇게 하면은 정리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전체 에너지로 공급되는, 전체 유동에 공급되는 운동 에너지예요. 시간당 공급되는 운동 에너지가 이거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발달될 난류는 들어오는 운동 에너지랑 솟아내는 열 에너지 크기가 같으니까 이게 에너지 솟아 속도가 같아야겠죠. 그러면 아까 에너지 솟아 속도는 어떻게 본다 했어요? 요걸로 계산한다고 했었죠. 그 속도 9배 가지고 9배로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되게 크기가 뭐예요? 아까 S는 벨로시티 스트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보면 돼요? 아래는 길이 차원, 근데 제일 작은 와동이니까 에타, 그 다음에 위에는 속도 차원, 제일 작은 와류의 속도니까 누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소산으로 인한 에너지는, 그러니까 와동의 소산으로 인한 에너지, 시간당 에너지는 요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에너지 평형 관점에서 보면은 들어오는 입력되는 운동 에너지랑 나가는 열 에너지랑의 오더는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둘이 오더는 비슷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점성계수고요. 동점성계수. 그 다음에 요거는 작은 스케일에서의 속도와 시간, 그 다음에 이거는 큰 스케일에서의 속도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열 에너지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은 요 식은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와류에서는 점성을 영향을 받으니까 레이놀드 수가 1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제일 작은 스케일의 레이놀드 수는 요거고, 걔가 1과 크기가 같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거식 정리하면은 얘가 누랑 크기가 같겠죠. 제가 아까 앞에서 요거 누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아니라 V네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누 여기서 썼으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다시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식이 뭔가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제일 큰 와류의 규모를 설명하는 레이놀드 수랑 그 다음에 그로부터 제일 작은 와류의 규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작은 와류의 길이는 레이놀드 수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거기에다 1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와류의 속도 차원은 또 레이놀드 수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입실론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에너지 솟산율이니까 요것보다는 요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이 식으로. 그래도 실제로 풍동 실험을 하면은 레이놀드 수가 뭐 한 1000 정도 나오는데 뭐 거기에서 제일 작은 난류 스케일은 한 0.06mm 정도 된다. 그 밑에는 솟산이 된다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그 스케일 문제를 그걸 이제 들고 온 사람이 콜모고로브라고 해가지고 난류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콜모고로브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콜모고로브 스케일 시각화 보셨죠? 그러면 레이놀드 수의 뭐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아니면 레이놀드 수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속도가 길이였나? 속도였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확실히 하고 갑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레이놀드 수가 커지면은 길이였네요. 4분의 3제곱이. 레이놀드 수가 커지면은 길이 스케일이 작아진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죠.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던 게 레이놀드 수가 커지면은 그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와류의 가장 작은 크기는 작아진다 라고 했잖아요. 그 콜모고로브 스케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실험을 통한 관측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가 커지면은 전체 유동의 규모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응되는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와동의 크기는 전체 유동 규모에 비하면 많이 작아진다라는 거고 따라서 선박 같으면 레이놀드 수가 뭐 한 10의 9제곱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큰 와동 규모에 비해서 제일 작은 와동의 규모는 여기 대충 집어넣으면은 뭐 얼마나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동차는 레이놀드 수가 배보단 작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문제에서는 제일 큰 와동이랑 제일 작은 와동의 규모 차이가 있을 텐데 배에서는 그 규모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얘기를 해서 1장을 다 했고요. 1장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난류가 많이 발생한다 했는데 뭐 그런 건 됐고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난류는 통계 문제다. 두 번째, 레이놀드 수를 알면은 제일 큰 와동에서 제일 작은 와동까지의 규모 차이를 알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콜모고로브 스케일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죠. 그 콜모고로브 스케일은 이거 두 개를 사실 유도를 하실 줄 알면 제일 좋은데 이걸 잘 보시면은 그래서 좀 정리만 하고 끝낼게요. L 오버 에타를 하면은 걔는 레이놀드 수의 4분의 3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되죠. 전체 속도 스케일의 비율은 레이놀드 수의 4분의 1제곱이 됩니다. 레이놀드 수가 커질수록 이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속도나 길이 차원의 비율이 벌어진다라는 거 이 식으로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1장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에 이제는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